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4일 수요일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고 노회찬 의원의 서거 1주기를 맞아 창원에선 고인을 추모하는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정의당은 진보 집권의 꿈을 이루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창원시가 공용 차량으로 수천만 원을 주고 산 전기차를 10만 원에 폐차했습니다. 공용 차량의 헐값 매각을 두고 예산 낭비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고령자의 교통 사망 사고 비율이 높아지면서 노인 보호구역 실버존의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맹수들을 사냥하는 북한의 천연기념물 풍산개가 새끼 멧돼지에게 젖을 물리며 애지중지 돌보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어 화제입니다. 어제는 고 노회찬 의원의 서거 1주기였습니다. 늘 약자의 편에 섰던 고인을 추모하는 발길이 전국 곳곳에서 이어졌습니다. 정의당은 노회찬 의원이 생을 다해 이루고자 했던 진보 집권의 꿈을 꼭 이루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박종웅 기자입니다. 삼성이라는 골리앗에 맞서서 싸웠던 첫 번째 다윗. 과연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합니까? 10,000명만 평등할 뿐입니다. 여기에 정의가 어디 있습니까? 진보 정치의 선구자, 촌철살인의 정치인 노회찬은 차별 없는 세상, 더불어 잘 사는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꿈꿔왔습니다. 새벽 노동자들의 고단한 삶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서울 6411번 버스 이야기는 늘 약자의 편에 섰던 그의 정치 철학을 고스란히 드러낸 한 단면이기도 했습니다. 이분들이야말로 투명인간입니다. 존재하되 그 존재를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함께 살아가는 분들입니다. 제가 펑펑 울었어요. 사실은 우리 얘기거든요. 저희 얘기고 제 얘기고. 고 노회찬 의원의 서거 1주기를 맞아 전국 곳곳에서 열린 추모 행사에는 고인의 뜻을 기리려는 발걸음들이 이어졌고 노 전 의원의 지역구였던 창원에선 첫 번째 기일 추모제가 열렸습니다.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의 삶을 가장 먼저 챙기셨던 그 뜻을 경남에서부터 꼭 실현할 수 있도록. 그의 오랜 친구였던 정우현 씨도 직접 추모 행사를 준비하면서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존경하고 자랑스러운 친구는 별로 없는데 혜찬이가 네가 나한테는 그런 사람이다. 혜찬아 보고 싶다. 그립다. 노회찬의 정치적 동반자인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내년 총선에서 진보 영남 벨트를 복원해 고인이 생전에 이루고자 했던 진보 집권의 토대를 만들어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진보 집권의 길을 힘차게 열어가자고 다짐했습니다. 내년 총선 승리, 이 창원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7년 전 노 의원의 연설로 알려진 6411번 버스 속 투명인간. 그들의 삶은 과연 얼마나 달라졌고 약자들의 권리는 제대로 보장받고 있는가. 노회찬이 떠난 1년, 우리 스스로에게 반문해 보게 됩니다. MBC 뉴스 박종웅입니다. 창원시의 공용 차량 관리 실태를 짚어보는 기획 보도입니다. 창원시가 공용 차량으로 수천만 원 주고 산 전기 자동차를 수만 킬로미터만 탄 뒤 단돈 10만 원에 헐값 폐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예산 낭비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서창우 기자입니다. 폐차장 한편에 공용 차량으로 쓰이는 전기자동차 블루온 넉 대가 쌓여 있습니다. 모두 7, 8년 전에 구입한 건데 한 대당 가격은 5천만 원. 지금은 고작 10만 원에 폐차되고 있습니다. 5천 가격으로 올해 그랬습니다. 전기차는 지금 현재 우리가 일반 엔진이 있는 차가 아니거든요. 그 배터리가 있기 때문에 배터리 지금 처리를 못해요. 창원시 관할구청 3곳에서 최근 2년 동안 폐차한 블루온은 모두 5대로 마산하포구 진전면을 제외한 블루온의 주행거리는 평균 7만여 킬로미터에 불과합니다. 1년에 9천여 킬로미터를 타고 헐값에 폐차시킨 건데 부품이 오래돼 완속 충전이 안 된다는 게 이유입니다. 가격이 되게 오래돼가지고 비용이 과다하게 나오다 보니까 폐차 수준으로 들어가게 된 거고. 헐값 폐차는 전기차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1,500만 원을 주고 구입한 1톤 트럭을 13만 킬로미터를 타고 50만 원에 폐차시킨가 하면 방제차는 4,480만 원에 사서 150만 원에 팔아넘기기도 했습니다.
창원시 구청 3곳에서 최근 4년 동안 폐차한 공용 차량은 확인된 것만 12대. 모두 5억 6천여만 원에 사들여서 1,000만 원도 안 되는 가격에 폐차한 것으로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최단 운행 연한이 최초 등록의 3분의 2를 넘었거나 수리비가 차량 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한 경우 폐차할 수 있다는 공용 차량 규칙을 따른 겁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관리 소홀이라면서 전형적인 예산 낭비라고 지적했습니다. 활용을 하지 않고 세워두게 되면 부품의 내구, 또 배터리 내구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전에 관리하는 매뉴얼에 의해서 좀 관리를 하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공용 차량 관리 규칙이 혈세 낭비를 부추기는 게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창우입니다. 푹푹 찌는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일부 해안을 제외하고 경남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상태인데요. 이 폭염특보가 내려진 곳은 낮 기온이 33도 이상 올라 매우 덥겠습니다. 밤 사이에는 열대야도 나타날 것으로 보여 더위 피해 없도록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오늘과 내일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내리는 비는 오후 한때 소낙성 비로 오겠는데요. 경남 내륙을 중심으로 비의 양은 5에서 20mm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내일은 경남 서부 내륙을 시작으로 장맛비가 오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며 통영과 거제 등 경남 남해안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어 있습니다. 교통길에 안전운전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기온 어제와 비슷하며 평년 기온은 웃돕니다. 아침 기온부터 보시면 대체로 24도에서 25도 분포를 보이고요. 낮에는 밀양 33도, 창원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 보시면 거창 23도, 산청 24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진주 33도, 합천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당분간 찜통더위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내리는 장맛비는 모레에도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초등학교 앞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인 스쿨존이 있죠. 그런데 노인 보호구역인 실버존이 있다는 것도 아시나요? 보통 노인들의 이동이나 활동이 많은 곳에 설치되고 있는데 증가 추세인 노인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서 이 실버존 구역의 확대가 필요해 보입니다. 보도에 신동식 기자입니다. 남해군 남해읍 서모마을. 마을 회관 앞 도로에 빨간색 미끄럼 방지 포장이 씌워지고 노인 보호구역을 안내하는 표시가 설치돼 있습니다. 마을 앞을 이동하는 차량이 많고 도로 굴곡이 심해 어른들의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올해 노인 보호구역 실버존을 설치했습니다. 저쪽으로 도로 나 있으니까 할머니들이 뭐 앞에 여기 저 정자나무 놓을 때 지나갈 때도 보면은 그 차가 오나 안 오나 그거 하고 조심해야 돼요. 안 그러면 큰일 나요. 노인 보호구역은 노인들의 이동이나 활동이 많은 경로당과 노인정, 복지관, 요양원 등지에 설치됩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시설을 운영하는 주체가 시장 군수에게 노인 보호구역 지정을 신청하면 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과 노인 보호구역의 규정 속도는 시속 30km 이하지만 운전자들의 인식은 아직 낮습니다. 지난해 전국의 교통사고 사망자 가운데 보행자 사고는 39%로 자동차 승차 중의 사고보다 많습니다. 특히 전체 보행 사망자 가운데 고령자 비율은 56.5%로 월등히 높고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어린이 보호구역은 단속 카메라를 설치해서나 노인 보호구역도 차츰차츰 개선해가지고 단속 카메라 등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사고가 빈번한 곳을 중심으로 보호구역을 확대하고 안전교육을 강화하라고 주문합니다. 지난해 말 경남의 어린이 보호구역은 939곳, 노인 보호구역은 63곳, 장애인 보호구역은 4곳이 지정돼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보행자 사고 예방을 위해 노인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유지 관리 실태를 이달 말까지 집중 감찰합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 맹수들을 사냥하는 북한의 천연기념물 풍산개가 새끼 멧돼지에게 젖을 물리며 애지중지 돌보고 있어 화제입니다. 어떠한 사연인지 이상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경남 함안의 여항산 자락의 한 식당. 작은 우리 안, 풍산개를 베고 새끼 멧돼지 맷순이가 쿨쿨 낮잠을 잡니다.
집주인이 젖병을 들고 들어오자 먹성 좋은 메순이가 풍산개들을 밀쳐내고 독차지합니다. 이건 내 거야. 이건 내 거야. 메순이는 생후 10일 정도였던 지난달 중순 길을 잃고 굶주리다 식당 뒷산에서 발견됐습니다. 우유를 너무 잘 먹는 게라 너무 배가 고파갖고 막 벅벅벅벅 이래 하면서 먹는데 막 시끄러워서 내가 못 자니까 미기 나야 집에가 불러야 조용하니까. 덕분에 건강을 회복한 메순이. 그러나 집주인이 반려견으로 키우는 맹견 풍산개가 11마리나 돼 메순이가 잘 지낼 수 있을지 걱정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어미 잃은 메순이가 안쓰러웠는지 어미 풍산개는 비슷한 시기에 태어난 새끼 풍산개들과 함께 메순이를 돌봤습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메순이에게 젖을 물리고 털까지 핥아주며 정성껏 돌봅니다. 먹을 것이 생기면 메순이를 먼저 챙길 정도입니다. 굶주린 상태에서 이 집에 오게 돼서 또 여기서 가족들처럼 아마 대해주고 또 엄마처럼 또 먹이도 주고 그리 하니까 새로운 엄마, 새로운 가족들을 완전히 원래 자기 가족처럼 생각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멧돼지는 생후 1, 2년이면 단독 생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집주인은 메순이가 서서히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게 도와줄 예정입니다.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그리고 자기 혼자서 음식을 찾아 먹을 수 있는 그 능력이 돼갖고 좋은 곳에서 자유롭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TV 클리닉 순서입니다. 이 피로가 뼈에도 쌓인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특히나 야외 활동이 많은 여름철에는 피로골절의 발생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데요. TV 클리닉 건강이 보인다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피로골절이라면 정상적인 뼈에 단기적 그리고 집중적으로 응력이 집중되면서 그 정상적인 골 재생 과정에 있어서 균형을 이뤄야 되는데 오히려 골 흡수 과정이 더 증가되면서 국소적으로 골이 흡수되고 그러한 미세한 손상들이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면서 생기는 골절을 말합니다. 신체 활동 정도가 전에 비해서 단기간에 증가하는 경우나 전보다 증가된 강도의 운동 그리고 훈련을 하는 경우에 생기는 게 주 원인입니다. 주 증상은 만지거나 스트레스를 가할 때 피로골절이 발생한 부위의 국소적인 통증입니다. 그러나 이런 국소적인 통증은 뼈의 인접 관절의 움직임도 가능하고 움직임에 의해서 나타나는 증상은 아닙니다. 또한 휴식을 하게 되면 이런 통증은 사라지게 되고 통증이 경미하거나 통증에 대해서 역치가 높은 사람인 경우에는 과사용에 의한 근육통으로 오인하고 간과할 수 있습니다. 피로골절은 오히려 젊은 연령에서 호발하며 신체 활동을 많이 함으로써 정상적인 뼈에 가해지는 부하가 증가하면서 뼈의 재형성 과정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뼈 건강이 좋아서 단기적으로 반복적인 활동을 많이 하게 되는 사람들이 주의해야 합니다. 피로골절의 진단으로는 증상이 발생한 시기와 그에 따른 활동 정도를 정확히 파악하는 병력 정치가 기본적입니다. 엑스레이는 초기에는 뼈의 변화를 나타내기 어려워서 증상 발생 후 3주까지도 엑스레이에서 특이 소견이 발견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골 주사 검사는 초기 진단의 민감도는 높으나 뼈의 대사가 증가하는 유골골종이나 골수염, 골종양 등과의 감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MRI는 골 주사 검사와 비슷한 민감도를 가지면서도 다른 질환을 감별하기에 좋기 때문에 피로골절에 있어서는 가장 선호될 수 있는 검사입니다. 치료 원칙은 골 흡수 과정이 증가된 뼈의 재형성 과정이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것으로 뼈에 집중된 지나친 응력이나 스트레스를 중단하는 것입니다. 통증이 매우 심한 경우에는 보조기나 목발 등으로 체중 부하를 도와줄 수도 있고 족부에 발생하는 경우에는 석고 고정을 하기도 합니다. 운동은 통증이 사라지면 2주 간격으로 운동량을 늘려가면서 회복할 수 있고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거의 없으나 만성인 경우 뼈의 상태에 따라 필요한 경우도 있어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평소 운동량과 운동 능력을 알고 주기적으로 운동에 가감을 해야 하며 증상이 발생하면 바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기 자신의 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예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만 하시면 여러분의 관절 건강이 보이실 겁니다. 투데이 경남입니다.
장애인 승마 체험 활동이 오늘 오후 1시 30분부터 함안군 승마공원에서 진행됩니다. 2019년 소각 산불 없는 우수마을 현판식이 오늘 오전 10시 30분부터 통영시 죽촌마을에서 열립니다. 진주시 농민회 30주년 기념식과 농민가족 한마당 행사가 오늘 오후 5시 진주체육관에서 펼쳐집니다.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 사업을 위한 김해시와 LH의 업무협약 체결식이 오늘 오전 11시 10분부터 김해시청에서 열립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인한 한일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경상남도가 예정된 한일 교류 행사를 취소할지를 놓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경상남도는 오는 25일부터 29일까지 경남을 방문하는 일본 오카야마현 청소년 23명의 한일 교류 행사를 축소해 진행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8월 16일부터 사흘간 공무원과 민간 공연단 등이 일본의 오카야마를 방문하는 교류 행사도 추진 여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21일부터 27일까지 예정된 일본 연수를 취소했습니다.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에 대한 재판이 형사재판 대신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됩니다. 창원지법에 따르면 안인득이 최근 재판부에 제출한 국민참여재판을 받고 싶다는 의견서를 받아들여 국민참여재판 전담재판부인 창원지법 형사 2부나 형사 4부 중 한 곳에서 맡기로 했는데 이번 주 안에 재판부가 결정되면 첫 재판 일정도 바로 나올 전망입니다. 대한항공이 누적된 적자를 이유로 사천 김포 노선 운행을 줄이겠다고 발표하자 사천의 사회봉사단체들이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사천 상공회의소를 비롯한 사천 지역 단체들은 대한항공의 간편 운항이 현실화되면 항공 국가산단 조성과 항공 정비 사업에 악영향을 주고 기업 경제 활동도 위축된다며 기업의 경제적 논리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노선 간편 운항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김해시와 강소기업 지원 협약을 체결한 농협과 경남은행 등 6개 기관의 대표들이 이달 말까지 김해형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20개사의 현판을 전달합니다. 허성곤 김해시장은 산업용 테이프와 승강기 제작업체 2곳에 강소기업 현판을 전달하며 기업 관계자들을 격려했고 강소기업엔 5천만 원의 전용자금 지원과 대출금리 우대 지원, 기업 지원 컨설팅 등 다양한 혜택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NH농협은행 경남 영업본부가 오는 10월 말까지 태풍 다나스로 피해를 본 농업인과 중소기업의 피해 복구를 위해 대출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관할 지역 자치단체 피해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기업 자금으론 5억, 가계 자금으론 1억 이내로 빌릴 수 있고 기존 대출 고객은 이자 납입을 유예시키고 상환기일의 기한을 연장하는 등 금융 지원도 실시한다고 농협 측은 밝혔습니다. 오늘부터 90일 동안 거제에서 어구일제 회수 제도가 시범 운행됩니다. 어구일제 회수는 해양수산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간을 정해 어업인이 수중에 설치한 어구를 회수한 뒤 일정 기간 조업을 중단하고 해저 쓰레기를 수거하는 제도입니다. 해수부는 거제 시범 운영을 통해 효과를 검증한 뒤 어구 회수 제도를 법제화할 계획입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영호남을 이어준 경전선 폐선 구간의 섬진철교가 하동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개발됩니다. 하동구는 경전선 복선화 사업으로 폐선된 섬진철교부터 하동역까지 2.2km 구간에 38억 원을 투입해 걷는 길 1차로를 조성했습니다. 하동구는 섬진철교를 영호남 교류를 추억하는 알프스 하모미 철교로 이름 짓고 공모 사업을 통해 하동의 대표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새 야구장 사용료 협상을 두고 줄다리기를 벌이던 창원시와 NC다이노스가 협상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창원시에 따르면 양측이 지난해 10월부터 사용료 협상을 한 결과 25년간 야구장 사용료로 300억 원을 낸 광주 기아 수준을 조금 웃도는 선에서 최종 합의했으며 현재 계약서 문구 조정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고성군이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파 농가를 돕기 위해 소비 촉진 운동에 동참했습니다.
고성군은 구내식당은 물론 경찰서와 소방서 등과 함께 양파 공동식단을 마련해 소비 촉진에 나서는 한편 직원들로부터 양파 일괄 구매 신청을 받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